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간. 사실은 뭐 제가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자료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더 좋은 자료, 더 좋은 내용을 또 비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또 한정돼 있고 자료 중심으로 또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나중에 다 붙어야 되겠지만 혹시 안 되면은 그때는 자 같이 또 얼굴을 보면서 제대로 또 수업을 따라오면 됩니다. 그때 많은 것을 보여드리면 되고 그 대신 이번에 무조건 붙으세요. 아시겠죠? 그게 저도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오늘 특강 2개 특강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입니다. 지휘선상 위치 근무죠. 자,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몇 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하죠. 예, 1시간 이내가 됩니다. 1시간 이내. 자, 필수 요원은 몇 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될 자원들이죠. 1시간 이내고, 그 다음에 일반 요원은 필수 요원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이것도 1시간 이내입니까? 2시간 이내입니까? 그렇죠. 2시간 이내가 됩니다. 필수 요원은 1시간이지만 일반 요원은 2시간 이내가 되겠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사항이 종료가 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합니다. 해제는요, 해제를 하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 차 상급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되죠? 6시간 이내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서장이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높은 기관장에게 6시간 이내에 보고하는 거예요. 서장이 해제를 하면은 시도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하면 되고, 시도경찰청장이 해제를 하면은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무 요령입니다. 자, 가포 비상은 가용 정력이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어로는요 50%고 병호는 30%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또 주의할 게 있어요. 가포 비상은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정착 근무는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로는 정위치 근무를 말합니다. 정위치 근무는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업 이상은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예요.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고 또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가포는 연가를 중지하는 거야. 어로도 어로 비상 때도 연가를 중지하는 거야. 그런데 병호 비상은 연가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억제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금 체크했던 거 있죠?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시험 정답을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복수 방문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몇 년? 5년, 연장 5년이 되겠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북한 이탈입니다. 자, 북한 이탈은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이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이 되겠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1호부터 6호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5호를 보세요. 국내 입국 후 몇 년이 지나서? 그렇죠. 3년이 지났어. 그 다음에 직업훈련 실시기간은 몇 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 3개월입니다. 6개월 가면 틀려요. 3개월이다.
자, 그 다음에 니얼입니다. 자, 취업 보호입니다. 최초 취업한 날부터 몇 년간 보호를 실시한다? 3년간 실시하고 1년 범위에서 취업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전입 신고를 한 날부터 몇 년간 또는 2년간 통일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년입니다. 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정착금이나 그에 상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신변 보호기간은 몇 년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도 헷갈리면 나름대로 표시해. 몇 년? 그렇죠. 5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기억하기 좋도록 하란 말, 표시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공부할 때마다 요 때문에 5년이다. 이렇게만 자꾸 하면은 시험장에 가서도 뭐예요? 머리 안 아픕니다. 근데 보면 5년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3단계 법령은 많지 않아요. 그지? 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입니다. 자, 휴일 근무 시간 이외에 몇 시간 이내? 2시간 이내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시간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몇 명? 15명. 부위원장 몇 명? 3명. 상임위원 3명이에요. 15명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 3명, 7명이죠. 나머지 8명은 비상임위원이 되는 거예요.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리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 비상임위원은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나머지 2명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상임위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각각 3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만약에 위원들이 심신상 장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그때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만이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면직이나 회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위원을 정리한 거예요. 조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15명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 3명, 비상임 8명.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리 제청,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이다. 그리고 비상임위원은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2명은 위촉한다. 딱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행정절차법입니다. 자, 행정절차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며칠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4일. 됐죠?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간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며칠 이상 고려해서 정한다? 10일 이상. 그 다음에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된 날부터 며칠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며칠 이상? 당사자에게? 이것도 10일.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된 날로부터 며칠 전까지 자료를 미리 통지한다? 7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 당사자에게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14일.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단축할 수 있다. 단축된 행정예고 기간은 며칠? 10일.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입니다. 자, 행정기관장은 매년 언제까지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12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여기 시험 정답이었어요. 국무조정실장에게가 맞는데 국회의장에게 하면 틀립니다. 국무총리 하면 틀리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시험 정답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통지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통지하여야 한다 말이 나와요. 전부 다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다 7일 전까지 7일 이내에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다 7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통직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숫자는 7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경찰청 감사 규칙이 됩니다. 종합감사 주기는 1년에서 3년이고 감사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보고받은 감사 결과를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 기관장은 며칠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청장한테 통보한다. 30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이 경과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20일. 자,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히 시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며칠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0일. 알겠죠? 기억합니다. 자, 노동조합이에요. 자, 여러분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접수합니다. 자, 접수한 때부터 접수하게 되면 며칠 이내 신고장을 교부하지요? 3일 이내가 됩니다. 내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신고서를 작성해서 행정청에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행정청에 접수하겠죠? 접수하면 3일 이내 접수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출했는데 설립 신고서 내용이 빠진 게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며칠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한다. 2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20일 이내 보완하세요. 다시 작성해서 보완해서 가지고 오세요 하면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또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접수하면 신고증은 며칠 이내? 똑같아요. 3일 이내 신고증을 교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해산 사유입니다. 조합 해산 사유는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총회 임원 1명과 총회 임원 1명과 규합하다. 총회 임원 1명과 규합하다. 요 네 가지가 뭐예요? 조합 해산 사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15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법령 공부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안 합니까? 안 했습니까? 해야죠.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내 교재는 이번에 성진도 100% 적중이에요. 100% 적중. 조금 범위가 넓어요.
성진, 공채, 경관부까지 다 소화가 되는 교재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경단기 나오면서 다시 책을 재편집을 해서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조정기간입니다. 일반 사업은 요게 시험에 나왔잖아. 순경시험에도. 일반 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연장도 가능하죠. 일반 사업은 10일 연장, 공익사업은 15일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 사업은 최장 20일, 공익사업은 최장 30일까지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해부가 되면은 그날로부터 무조건 15일간 쟁의행위를 못합니다. 쟁의행위가 뭐예요? 파업, 태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 폐쇄 이런 행위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15일입니다. 이때 15일은 일반 사업이든 공익사업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자, 중재 재정 확정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오는 지문이잖아요. 재심 신청이 있고 행정소송 제기가 있어요. 재심 신청은 며칠 이내 한다. 10일 이내 하고 행정소송은 며칠 이내 한다. 15일 이내 한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일반 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연장 10일, 15일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국적법입니다. 자, 일반 기한은 몇 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돼요? 5년이죠. 간이 기한은 3년 이상이죠. 자, 국적 포기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면 1년 이내 법무부장한테 신고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되고,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됐습니까? 자, 스토킹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1차 시험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자,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 승인을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 응급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사후 승인을 청구한다. 4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 응급 조치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 조치가 됩니다. 우리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으면 임시조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스토킹은 잠정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요 잠정 조치 기간은 2개월이고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호 3호 3호가 이거잖아요. 100m 이내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2호 3호는 두 차례에 한해서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처벌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자, 스토킹 범죄를 범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범하게 되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흉기를 가지고 범하는 경우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법령입니다. 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에요. 요게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 강좌부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의 무료 강좌부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유튜브 무료 강의 최종 문제풀이 있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자료 다운받아가 풀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답 확인하세요. 꼭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어려워도 참고 꼭 풀어보세요. 다 피와 살이 될 겁니다. 합격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리입니다. 자, 직무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이때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14일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몇 년 이내, 3년 이내 민간 부분의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건 어디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이게 나와요. 거기에도 30일, 3년, 30일 똑같아요. 숫자가. 단지 요게 틀리죠. 행동강령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말이고, 공직자 이해충돌은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요게 틀린 거예요. 3년, 30일 같은 건 똑같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리얼입니다. 자, 공직자가 자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업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 간로 속에, 퇴직자 간로 속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된다. 2년이 지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퇴직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죠? 2년이 지난 사람은 안 됩니다.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기관에서 조사, 감사, 수사를 하게 되는데 마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되죠. 10일 이내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재조사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재조사 요구는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결과를 알려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아, 조사가 불충분하다. 다시 하세요. 재조사 요구는 3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결과를 통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기관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특강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중요한 숫자들, 그런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특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마 11개 특강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공부를 하면서 주로 헷갈리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원칙이라든가 질서를 잘 이해를 하면은 법령을 정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쉽게 알았던 거는 뭐예요? 지체 없이 신속히 적시 반드시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여야 한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거 하나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큰 거예요. 알면은 그에 해당되는 조문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게 튀어나오는 순간 무조건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다음 숫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물론 숫자 가지고 정답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또 정답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숫자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그게 틀렸다고 또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숫자는 굉장히 좀 정답으로 활용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숫자를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그 숫자는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이번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나름대로 숫자에 대한 자신감, 또 11개 테마 주제에 관한 자신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에서 크게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질문거리가 있으면은 제 카페를 통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또 회원 등록하시, 그 정회원 신청하시고 저한테 올려놓으시면 금방 등업이 됩니다. 그럼 거기는 자료 같은 것 확인할 수 있고 저한테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질문할 때 학원명 딱 적으시고 누굽니다라고 하고 질문하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빠르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뭐 카페가 한 2만 명 이상 그 회원이 있어요. 원래 한 3만 6천 명 되는데 내가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한때 대학 교수하면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하니까 알겠죠? 카페 같은 걸 많이 활용해서 정보 공유 또 저한테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 오후까지 2개 특강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